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그런 끝자락에 왔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양봉관리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십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중부지방의 내륙에서는 이렇게 지금 월동 포장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즉 그런 계절이 와 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온도가 거의 한 10일 뒤후까지 보니까 영하의 날씨가 거의 없습니다. 영상의 날씨입니다. 영하의 날씨로 딱 하루가 있습니다. 우리 일기예보상에 보면은 이 정도로 온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내륙의 중부지방에서도 벌이 낮에 되면은 날아나오고 하는데, 저 남쪽에는 어떨까요? 진도, 고흥, 김해, 또 더 나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분을 달고 들어온다든지 산란과 육아가 한창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은 겨울답게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월동 관리를 하고 이제 외부 포장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그것도 조금 늦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겨울답게 지나야 되는데 계속 산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판을 계속 빼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빼내고 나면 또 산란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을 길이 없다. 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벌의 벌통을 내 환경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맞춰서 그 당시에 맞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판을 빼라 그랬는데 봉판을 빼고 나면 또 산란하니까 이거 계속 봉개된 봉판만 빼놓다가 처치곤란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추운 지방은 옮기거나 아니면은 여왕벌을 왕동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옮긴다는 것도 말이 옮기는 거죠. 수백 통 되는 것을 옮긴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굳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왕벌을 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을 왕동에다가 가두자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봉군을 비워두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양봉대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봉군을 비워두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씨가 기후로 변화에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기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봉군을 비워두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입니다. 그럼 왜 봉군을 비워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겨울이 되면 그냥 월동을 지나고 얼어줄까 싶어서 싸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벌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만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봉군을 비워두는 그 시기가 산란과 육아가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병충, 해충, 바이러스를 떨어뜨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겨울에 그냥 월동하도록 봉군을 해서 겨울을 지나는 것만 생각했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병해충을 털어내고 그리고 휴면기관을 통해서 병해충을 털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드기도 털어내고 바이러스도 털어내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없이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은 겨울답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왕벌을 산란하지 못하게 가둬야 된다. 그래도 겨울이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봄, 여름보다는 더 춥기 때문에 산란을 하지 않으니까 봉군을 비워두고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병해충을 털어내고 진드기를 개체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참고하시고요. 벌 관리를 지금 잘 하셔서 금년에 우리가 꿀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낮게 참여를 했는데 벌이 지금 점점 없어져서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정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 봄에 종잣벌이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따뜻한 지역에서는 꼭 이왕벌을 가두십시오. 지금 내륙에 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좀 춥게 관리해서 그늘막도 해주고 위에 판자도 얹어서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이런 역할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월동을 잘 지나시기를 기대하면서 12월 중순 양봉 관리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중순 주요 관리를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벌통을 열면 안 된다. 당연하죠. 겨울에는 월동 포장을 해놓고 나면은 벌통을 열면 안 되죠. 자, 요 왜 안 되는지 우리 교재를 봐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66쪽입니다. 266페이지 우리 중앙의 교재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죠. 66쪽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고 교재는 나중에 구매하실 분들은 본 중앙에 전화 주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자, 벌통 열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월동 포장을 마쳤다면 드디어 1년간 양봉 관리를 종결된다. 그동안 시행한 월동 준비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만이 이 시기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 불안한 마음으로 벌통을 열게 되면 겨울에 찬 냉기의 벌통 내 유입으로 벌을 냉해를 입고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생사 확인은요,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약을 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벌통 뚜껑을 연다든지 내금하기 연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든 말든 이제 포장해놨으면 내년 봄까지 그냥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소음 진동에 주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벌통 인근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벌통에 진동을 일으키면은 벌은 경계심을 나타낸다. 벌은 편안히 쉬지 못하고 봉구를 해체하며 봉구가 해체되면 보온 유지가 어려워 벌은 동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뭐 개 짖는 소리가 연일 이어서 난다. 이런 식이라든지 또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소리가 소음 진동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있다면 벌은 다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특히 작업장, 뭐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공사장에 있어서 이런 피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그분들한테 건설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나중에 적절한 만약 피해가 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추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들쥐나 소음 막힘에 주의해라.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들쥐 방지 소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보는 부연 설명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겨울 되면 이 들쥐 쇠양지들이 소문이 크면 소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벌통 깔아먹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통 내부에서 이래 소란을 피우다 보니까 벌이 불안해서 나가거나 봉구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쥐덫을 놓거나 고양이를 한두 마리 길름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된다.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 막힘 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눈이 폭설이 왔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불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꼭 양봉장을 둘러서 폭설에서 눈이 소문을 막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벌들이 또 죽어서 사체들이 소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억자들 첫살을 가지고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나면은 소문에 나무 잎사귀, 낙엽이라든지 비닐 쪼가리가 날라와서 소문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질식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제일 가에 있는 벌통들은 막 바람이 불다 말아 벌럭벌럭하니까 그 갑바나 그 보온재에 의해서 소문이 살짝 닦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제일 사이드에 있는 벌통은 그렇게 소문이 닦인지 안 닦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두게 되면은 또 질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거는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단 추위는 벌의 안전지대다. 아니 추워서 우리가 보온해 주려고 하는데 무슨 안전지대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거는 267페이지에 하단에 나옵니다. 추위는 벌의 안전지대다. 이것도 한번 석 줄 정도 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월동중 눈 내리고 쌀쌀한 추운 날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겨울 추위가 확실하다면 벌도 헷갈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 봉구를 형성하며 생존율은 상승한다. 딴짓을 하지 않아 벌의 봄 수명도 자연히 늘어난다.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에 막 따뜻했다가 추웠다 따뜻했다가 추웠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추우면 추운 대로 일정하게 온도로 내려가면 오히려 더 벌한테는 소동이 일어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봉구 형성이 잘 되고 해서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키모 이글루 같이 눈이 확 덮여 있어도 눈이 와가지고 벌통 위에 눈이 자꾸 쌓여 있는데 굳이 그걸 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두는 것이 이글루처럼 더 온도가 일정하게 돼서 벌한테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괜히 그 추운 날씨에 가서 벌 다 쓸어낸다고 막 빗자루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녹으면 녹아서 떨어질 거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건다든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강하게 그렇다고 영하 40도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울 때는 어느 정도 추워야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벌한테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막 따뜻했다가 추웠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눈이 덮여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화분떡을 준비를 하고 숙성을 시키자. 이런 키워드를 오늘 정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냥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한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것도 뭐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는 그런 얘기고 또 올해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또 강조를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곧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 이어서 저 남쪽에서는 벌써 화분떡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지식을 드리면은 참고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벌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분떡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숙성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숙성이라는 건 발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이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그 화분을 가지고 직접 비비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도 좋습니다. 지금 준비 다 해가지고 해놔야지 수술시키라는 겁니다. 거기는 설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가 돼야지 거기서 바로 유산균 이런 균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소화력을 돋고 벌에 유익하다는 거죠. 벌 중앙에서도 만드는 화분떡도요. 뭐 1년 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장을 해서 뭐 1년 몇 개월 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축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탕이 아직 덜 녹았고 숙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따뜻한 장소에 두면은 이것이 청국장 띄우듯이 이렇게 숙성이 됩니다. 즉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유익균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유산균들이 많아서 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력을 돋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나 곤충이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분떡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화분떡 여기 뭐 여러 개 넣으나 꼭 이렇게 여러 개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씩만 넣어주고요. 또 다 떨어져가면 또 한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드렸던 뿐입니다. 질 좋은 화분떡을 선택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벌에게 공급하거나 내가 비비더라도 어떤 것이 질을 좋게 하는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말 다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두 가지 해놨는데 보통 숙성을 시키면 이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이건 색깔이 좀 갈색으로 더 짙은데 이것은 시간 오래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더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더 발효가 많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한 거냐? 아니에요. 더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발효가 잘 됐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따뜻한 방에 두면 이런 색깔로 발효가 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아봐도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청국장 같은 그런 발효가 됐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질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숙성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벌에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따뜻한 데 두니까 숙성이 되면서 화분들이 차지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에 하던 걸 갖다가 창고에나 두니까 이런 걸 창고 컨테이너나 그냥 뭐 텐트 속에 뒀다고 얼어가지고 단단합니다. 이걸 갖다 그냥 벌통에 넣어주게 되면 안 되죠. 얼음 덩어리 넣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벌이 먹지도 못하고 내부에 온도가 내려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거를 따뜻한데 지금 갖다가 미리 녹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녹지 않는다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녹여서 급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랑말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지도 않기 때문에 벌한테는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따뜻한 데 두셔야 된다는 절대적으로. 또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화분떡을 곧 공급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비비실 분들은 지금 잘 비비서 숙성을 잘 시키고 그렇지 못하거나 화분떡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중앙회로 전화 주시면은 질 좋은 화분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중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중순 강의나 우리 12월 하순 강의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순에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이제 1월 달에도 양분 강의를 이렇게 초순 중순 할 것이 없는데 간헐적으로 제가 꼭 필요할 때 맞춰가지고 주제를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 이제 일기예보를 제가 보고 뭐 비가 온다든지 뭐 겨울 태풍이 분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교육 관리 잘 하십시오.